같은 조건에서 여러 상황에서 있는 경우의 수. 자, 남자는 3명, 여자는 3명. 일렬로 세울 때 6명을 그러면 차례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6명을 차례로 세울 때는 자, 6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부터 1까지 곱한다. 왜 그렇게 지금 곱하고 있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 6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여기다 세우고 나면 자, 나머지 5명 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올 사람은 5가지. 그 다음엔 네 명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엔 3명 중에 한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 1명 중에 한 사람 해서 1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명을 세우는데 6명을 세우는데 자, 남자가 3명 같이 서야 된대요. 남자가 3명 같이 서야 된대. 그러면 얘를 한 명으로 보고 나머지 여자 3명을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4명이 되겠죠. 그러면 4명을 일단 줄을 세우는 방법에다가 남자 3명이 ABC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다르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서는 방법을 3명이 줄 서니까 3 팩토리얼 해가지고 24 곱하기 6 해서 144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웃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 생각해서 일렬로 세운 다음 그 이웃하는 사람들끼리 걷어 쓸 수 있는 방법을 곱해주면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리 바꾸기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이웃하는 사람끼리 쓰는 것을 자리 바꾸기. 일렬로 세운 다음 자리 바꾸기. 일렬로 세운 다음 자리 바꾸기.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번갈아 세운대요.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그러면 자, 남학생을 먼저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 방법 3 팩토리얼. 그다음에 여학생을 여기다 세우는 방법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되겠네요. 자, 거기다가 똑같은 게 지금 두 개의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36 곱하기 2 하면 72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남학생을 먼저 세우고 또 여학생을 먼저 세운 경우. 네, 경우가 같죠? 네. 그래서 36까지가 6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에는 자, 남학생 3명 중 아무도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무조건 따로따로 서 있어야겠네요. 자, 거기에 여학생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학생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 얘도 어, 아까 그거랑 똑같죠? 사이사이 서는 방법하고 똑같겠네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남학생 3명 중 어느 2명도 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남학생 2명이 있으면 여학생이 여기 2명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또는 남학생 사이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36까지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 2명이 있는 경우도 자, 여학생을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 남학생을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36까지인데 여학생이 이쪽으로 와서 2명이 설 수도 있으니까 36까지가 역시 2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렇게 했다면 요거를 36이 4가지 형태니까 144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좀 다른 색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남학생이 일단 줄 세우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여학생을 먼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남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웃해도 되는 여학생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첫 번째는 이웃해도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웃해서는
이웃 안 되는 경우를 따진 다음에 두 개를 곱의 법칙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해도 되는 경우 여학생 1, 2, 3을 세운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쓸 여학생 세우기 방법 3 팩토리얼. 그다음에 남학생은 요 사이사이에 서야 되니까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서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4개 중에 3명을 뽑는 거죠. 4개 중에 3명을 뽑는데 순서가 있게 이미 정해진 자리에다가 한 명 뽑고 한 명 뽑고 한 명 뽑고 한 명 뽑으니까 네, 얘는 순서 있게 뽑는 경우니까 순열이 되겠군요. 그래서 4개, 3개, 2개 해서 첫 번째 사람은 4개 중에 하나 뽑고 두 번째 사람 3개 중에 하나 마지막 사람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그래서 얘는 24개. 그래서 6 곱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된다? 144가 되겠죠. 자, 그럼 똑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으로 가보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사이에 있는 요 길이 있대요. 그런데 A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C까지 갑니다. 그런데 경유지를 반드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생각해 보죠. 자,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이 길을 통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역시 한 가지죠. 쭉 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2. 두 개를 더해 주면 여기는 3. 두 개를 더해 주면 여기는 3. 두 개를 더해 주면 여기는 6.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는 4. 자, B까지 왔는 데는 일단 이렇게 됐어요. 6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C까지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에서 두 가지죠. 그러면 A서부터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가지에다 여기서까지 두 가지니까 12가지. 이렇게 해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A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자,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두 번에다가 세로로 가는 거 두 번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자, 얘하고 갈 때 결국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가로 두 개와 세로 두 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이 배치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네 개를 모두 다른 거라고 본다면 4 팩토리얼이 이 네 개의 줄 서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고 두 개가 같으니까 얘를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눠주고 2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 두 개도 같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얘는 2가 돼서 답은 6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6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6이 됐으니까 음, 여기까지는 6개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가려면 자, 얘 하나가 와야겠죠. 그러면 얘 하나를 두 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고 각자 서로 다른 거니까 얘는 2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돼서 12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를 중복순열이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용해서 이런 문제 풀 때 풀 수 있어요. 이게 숫자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